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랑 이야기가 가장 격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비극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지고지순한 마음이 한 궁녀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왔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결국 그 뜨거웠던 사랑의 끝은 조선 왕실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와 함께 하나의 금기를 남기고 말았죠. 한 개인의 지극한 감정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끈기 있게 추적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권력과 욕망, 그리고 운명의 잔혹한 아이러니가 얽힌 대서사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조선 제19대 왕 숙종과 그를 둘러싼 격동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젊디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은 당시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이 칼날처럼 팽팽하게 대립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조정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그는 나약해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흔들리는 국본을 강력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하들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젊은 왕의 마음 속에는 늘 고뇌와 번민이 가득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독과 번민 속에서 숙종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하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 장희빈으로 불리게 될 궁녀 장옥정이었죠. 뛰어난 미모와 더불어 남다른 지혜와 총명함까지 겸비한 장옥정은 고독했던 젊은 왕 숙종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궁궐의 다른 여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매력은 숙종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그들의 만남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 답답하고 엄격한 궁궐 생활에 지쳐있던 왕에게 그녀는 미지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깊은 곳,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이루어지던 그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뜨거운 감정을 품게 하며 점차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궁녀 장옥정,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하지만 이처럼 지극히 뜨거웠던 왕의 사랑은 결코 순수한 개인의 감정으로만 머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이미 왕비와 대비가 엄연히 존재했고 장옥정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이들에게는 눈엣가시이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존 왕실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온한 요소로 비춰졌습니다. 더욱이 서인과 남인이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를 견제하던 시기에 왕의 총애를 받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언제든 거대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죠. 대비와 대신들은 촉각을 곤두스며 장옥정을 경계했고 그녀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궁궐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숙종의 지극한 사랑은 이제 왕실의 오랜 금기를 깨뜨리고 거대한 정치적 경랑을 몰고 올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치명적인 사랑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답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폭풍 전야 속에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궁녀 장옥정은 이제 궁궐의 역사를 뒤흔들 운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며 그녀는 수권, 소위를 거쳐 마침내 희빈의 자리에 올랐죠. 뛰어난 미모와 비상한 지성으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장희빈, 그녀의 존재는 곧 궁궐 내 모든 세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법, 왕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대를 이어갈 후사를 얻는 것이었죠. 당시 인현 왕후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고, 이 점은 장희빈에게 더없이 절호의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숙종 14년 장희빈은 왕의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훗날 경종이 될 귀한 왕자의 탄생이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로 인해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장희빈의 위상을 하늘 높이 치솟게 하며 그녀의 감춰진 야망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서둘러 왕세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후궁의 소생을 곧바로 원자로 삼으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이는 왕비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안정적인 계승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인 세력과 대비, 명선 광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비는 아직 중전이 젊은이 후사를 더 기다려야 한다며 숙종의 뜻을 꺾으려 했고, 서인 대신들은 정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도 아닌데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대하며 거듭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을 하루빨리 왕세자로 세우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 그리고 이미 장희빈에게 깊이 빠져버린 왕의 마음은 그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죠. 숙종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기사환국이라는 피바람이 궁궐을 휩쓸었고,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유배되거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잃은 서인들은 궁궐 밖으로 밀려났고, 그 빈자리는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격변의 정점에는 인현 왕후의 비극적인 패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결국 인현 왕후에게 폐위 교지를 내렸고,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녀는 한겨울 궁궐을 쓸쓸히 떠나야 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이제 공석이 되었고, 숙종은 망설임 없이 장희빈을 새로운 중전으로 책봉했습니다. 한낱 궁녀였던 장옥정은 이제 조선의 국모, 중전마마가 된 것이죠. 그녀의 권력과 야망은 마침내 최고점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궁궐은 새로운 중전의 등장으로 들썩였고, 모두가 그녀의 시대가 열렸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아이러니를 품고 흘러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했던 장희빈의 앞날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의 승리는 왕실의 오랜 전통과 금기를 깨뜨린 결과였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중전이 된 이 순간은 단순한 왕비 교체가 아니라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쥐어진 절대 권력은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그 끝은 결국 왕실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죠. 과연 장희빈은 이 권력을 어떻게 휘둘렀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은 그녀에게 어떤 운명을 안겨주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 그녀의 권력은 거대한 폭풍이 되었죠. 서인 세력을 숙청하고 친족과 남인 세력을 요직에 앉히며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과거의 하늘 보상받듯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오만함은 극에 달했죠. 궁궐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백성조차 그녀 이름에 두려움을 떨 정도였으니 왕의 총애를 업은 위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달콤함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숙종대왕의 마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처음엔 장희빈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점차 지나친 욕망과 잔혹한 행보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 것이죠. 한때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왕의 눈에는 이제 그녀의 폭정이 오롯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폐위되어 유배 중이던 인현 왕후에 대한 연민이 숙종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병색이 짙어진 인현 왕후 소식은 숙종의 심금을 울렸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보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백성의 마음이 흉흉해지자 숙종대왕은 자신의 결단을 되돌아봅니다.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들 중대한 결심을 내리죠. 바로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장희빈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걸어 얻어낸 왕비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테니까요. 권력을 잃을 불안감에 휩싸인 장희빈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아들, 세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차마 해서는 안 될 금지된 행동에 손을 대고 말았죠. 밤마다 은밀히 구판을 벌이고 저주 인형을 만들어 인현 왕후와 숙종을 저주하는 끔찍한 주술에 매달렸던 겁니다. 병색이 깊어진 인현 왕후를 향한 저주는 마치 주술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악랄한 시도였을까요? 하지만 어둠 속 악행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장희빈이 저주 인형을 사용하는 장면이 발각되면서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숙종대왕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죠. 한때 지극히 사랑했던 숙종은 한때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신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장희빈을 보며 깊은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성을 잃고 금지된 주술에까지 손을 댄 그녀의 행동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달았죠. 왕은 오랜 고뇌 끝에 비록 아들의 어머니이자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여인이었지만 더 이상 왕실의 안녕과 국본의 안정을 위협하게 둘 수 없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극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극했던 사랑이 결국 파멸이라는 잔혹한 끝을 맞이한 순간이었죠. 한 왕의 깊고 뜨거운 애정은 한 여인을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렸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목숨을 거두는 역설적인 운명을 낳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이 장면은 개인의 격정적인 감정이 국가의 운명과 얽혀 얼마나 거대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희빈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후에도 궁궐은 쉽사리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은 끊임없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남인과 서인 세력 간의 해묵은 당쟁은 여전히 조선의 전국을 흔들었죠. 숙종대왕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왕실에 영원히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후궁은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이었죠. 이 법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미래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숙종의 고심 어린 결단이자 깊은 성찰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그림자는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세자 훗날 경종에게까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늘 불안정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경종은 평생을 위태로운 자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숙종시대 이후에도 계속된 당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심지어 이후 영조시대까지 조선의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처럼 한 왕과 한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은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파장을 낳았던 겁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개인의 강렬한 욕망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공동체의 안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할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랑과 권력이라는 영원한 인간의 딜레마 속에서 그들이 남긴 비극적인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과 함께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